지금 국내 언론들 중에서 참 그런 얘기를 써주는 언론들이 없어서 저도 답답합니다만은 메르켈이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당신은 탄핵 과정을 거쳤다. 한국에는 탄핵 과정 끝에 당신은 41%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는데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유권자는 어떻게 끌어안을 생각이냐 하고 정권 탈취적 과정에 대한 굉장히 외국 정부 수반으로서는 예의에 맞지 않는 질문을 메르켈이 사실은 문재인에게 한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면 굉장히 사실은 건방진 질문입니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질문이죠. 메르켈이 물은 겁니다. 야, 너 사실상 그 탄핵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일종의 정변적 과정을 거쳤고 그것도 지지율이 41%밖에 안 됐잖아. 근데 대통령 노릇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니? 말하자면 이렇게 물은 겁니다. 사실 메르켈 아무리 그 독일 총리라고 하더라도 감히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이런 따위의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메르켈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불쾌한 질문입니다. 야, 너 괜찮아? 그 이상한 정변을 통해서 너 정권 잡았잖아. 그리고 선거에서 투표율도 41%, 지지율도 40%밖에 안 되잖아. 근데 어떻게 대통령 해먹을 만해? 라고 물은 겁니다. 물론 메르켈은 진지한 사람이지 누구를 비아냥거리거나 깔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마 진지한 고민이 생겼겠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메르켈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몰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경제는 무엇보다 전체 국민의 통합을 이루기에 빠른 경제 성장의 후유증으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부터 해소해야 한다. 나머지 유권자를 어떻게 끌어안을 생각이냐에 대한 진지한 답이라면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 유권자는 어떻게 끌어안을 생각이냐는 것에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면상으로는 맞는 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메르켈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었어요. 메르켈이 질문한 것은 어떻게 할만해? 그런 상황에서 정치가 불안하지 않아?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물은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엉터리 답을 하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일이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룬 사회적 경제 모델 등을 참고하겠다 이렇게 답을 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르켈이 순간 이 사람 지금 뭐라고 답하는 거야? 독일하고 맞먹어 보겠다는 거야? 지금 한국의 정변적 상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독일 통일 이후에 무슨 국민 통합에 대해서 그걸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상하군. 이렇게 느끼고 그 표정이 나오니까 배석했던 강경화 외무장관이 급히 나서서 수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 끼어들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41%밖에 안 됐지만 지금 현재의 지지율은 80%를 웃돌고 있다. 그래서 이미 국민통합 상당히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국민통합이 되고 있는 거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뭐 불안한 대통령, 언제 또 쫓겨날지 모르는 대통령 이런 거 아닙니다라고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대한민국 대통령이 밖에 가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야, 괜찮아? 무슨 정변 비슷한 거 있었다면서.
그리고 지지율이 41%밖에 안 됐다는데 어떻게 괜찮은 거야? 정치할 만해? 한국 정치 믿어도 돼? 안정되게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었는데 대통령은 독일도 통일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는데 잘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메르켈이 어쭈 독일하고 맞먹나 말하자면 이런 기분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강경화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차 하고 끼어든 겁니다. 그 끼어들면 안 되거든요. 정상들끼리 얘기하는데 끼어들면 됩니까? 근데 할 수 없이 끼어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크롱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프랑스에서 정치혁명을 일으켜 마크롱 당신은 프랑스에서 정치혁명을 일으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만나서 기쁘다. 한국에서도 촛불혁명이라는 민주주의 혁명이 있었고 내가 그 힘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프랑스와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니 공통점이 많다. 마크롱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속으로.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무슨 전임 대통령을 탄핵해서 자리를 빼앗았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크롱이. 마크롱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G20에서 기후 문제를 포함해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 동문서답을 해버렸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 한국에서 와가지고 그야말로 선거혁명을 했는데 이상한 그 길거리에서 데모하고 탄핵시키고 이런 수준에 지금 나를 비기는 거야? 그 답을 못하죠, 마크롱이. 이런 지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이라고 썼다, 뭐 사진 찍는데 뭐 어쩌고 했다, 이런 거는 뭐 정규제 TV에서 얘기할 거리는 아니죠. 그건 뭐 많이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하는데. 근데 이 지경입니다, 지금. 도대체가 뭘 알고 좀 수준 높은 그런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국제시장에서 탄핵이다, 무슨 뭐 이런 것을 어떤 수준에서 보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 대통령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브라질 같은 나라나 탄핵하고 하는 거지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가 탄핵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 지금 마크롱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프랑스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주권자다. 그러나 그 주권의 행사는 대리인을 통해서, 대표자를 통해서,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만 행사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프랑스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탄핵을, 촛불 시위와 탄핵을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국민은 주권을 갖고 있지만 그 주권의 행사는 대표자를 통해서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만 행사된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런 게 행사되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 헌법에 의하면. 그럼 마크롱이 뭐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님, 프랑스 헌법은요, 국민은 주권자인데 그 주권의 행사는 대표자를 통해서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만 행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촛불하고 나의 경우는 조금은 달라요.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뭐 재단에 어디 뭐 퀘러브 재단에 가서 동문서답한 얘기는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런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딴 생각을 하다가 당신 노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선거에서 떠들던데 미국하고 직접 놀아보니까 어때? 뭐 막상 미국에 가서는 별로 노라고 안 하는 것 같더라 하고 금방진 질문을 했거든요. 퀘러버라고 하는 재단이 뭐한 재단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퀘러버 재단의 국제이사라고 하는 그 새파란 친구가 어따 대고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시비를 건 겁니다. 그 손님을 모시다 놓고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죠. 너 이번에 미국 갔다 온 거 보니까 뭐 트럼프 말 잘 듣고 별로 노도 안 하더라 야. 근데 너 선거할 때는 미국에 돈 필요하면 노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와서 당해보니까 어때? 이렇게 짓궂게 물은 겁니다. 얘가. 그건 대통령으로서 아니 대북 문제 이런 거는 노할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그죠? 야 언제라도 나 노할 만한 일이 있으면 노할 거야. 그거는 독일도 그렇지 않을까? 뭐 이렇게 답을 하든지. 근데 대통령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그게 약간 뭔가 시비를 거는 말이라는 것을 잠시 잊어먹고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뭐 얘기한 걸 길게 설명하니까 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참다가 못해서 쫓아나가서 질문을 이어주는 그게 아니고요.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물은 겁니다. 하고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도 탄핵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은 그게 부끄럽다는 것을 잘 몰라요. 헌정중단 사태가 나고 무슨 시민이 무슨 정상적인 뭐가 있었던 것처럼 지구상에 탄핵하는 나라가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에 사는 겁니다. 브라질 같은 수준의 나라에 사는 거지. 그걸 마크롱한테 마크롱이 속으로 참 기가 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디다 대고 비교하냐 뭐 이런 아마.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고 아예 동문서답을 해버렸죠. 그렇습니다. 그 참 이렇게 촛불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은 불행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누가 질문을 하게 되면 설사 자기가 그 주역이었다 하더라도 어떻든 그런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걱정을 끼쳐 미안하게 되었다. 이 정도로 답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좀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국이 왜 저러나 하고 깊이 들여다봤던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렇게 걱정해 주어서 고맙다. 그러나 한국은 충분히 민주주의를 복구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내 언론들 중에서 참 그런 얘기를 써주는 언론들이 없어서 저도 답답합니다만은 메르켈이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신은 탄핵 과정을 거쳤다. 한국에는 탄핵 과정 끝에 당신은 41%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는데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유권자는 어떻게 끌어안을 생각이냐 하고 정권 탈취적 과정에 대한 굉장히 외국 정부 수반으로서는 예의에 맞지 않는 질문을 메르켈이 사실은 문재인에게 한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면 굉장히 사실은
건방진 질문입니다. 그 우리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질문이죠. 메르켈이 물은 겁니다. 야, 너 사실상 그 탄핵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일종의 정변적 과정을 거쳤고 그것도 지지율이 41%밖에 안 됐잖아. 근데 대통령 노릇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니? 말하자면 이렇게 물은 겁니다. 사실 메르켈 아무리 그 독일 독일 총리라고 하더라도 감히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이런 따위의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메르켈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불쾌한 질문입니다. 야, 너 괜찮아? 그 이상한 정변을 통해서 너 정권 잡았잖아. 그리고 선거에서 투표율도 41%, 지지율도 40%밖에 안 되잖아. 근데 어떻게 대통령 해먹을 만해? 라고 물은 겁니다. 물론 메르켈은 진지한 사람이지 누구를 비아냥거리거나 깔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마 진지한 고민이 생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메르켈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몰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경제는 무엇보다 전체 국민의 통합을 이루기에 빠른 경제 성장의 후유증으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룬 사회적 경제 모델 등을 참고하겠다. 이렇게 답을 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르켈이 순간 이 사람 지금 뭐라고 답하는 거야? 독일하고 맞먹어 보겠다는 거야? 지금 한국의 정변적 상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독일 통일 이후에 무슨 국민 통합에 대해서 그걸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상하군. 이렇게 느끼고 그 표정이 나오니까 배석했던 강경화 외무장관이 급히 나서서 수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 끼어들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41%밖에 안 됐지만 지금 현재의 지지율은 80%를 웃돌고 있다. 등부터 해소해야 한다. 나머지 유권자를 어떻게 끌어안을 생각이냐에 대한 진지한 답이라면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유권자는 어떻게 끌어안을 생각이냐는 것에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면상으로는 맞는 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메르켈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었어요. 메르켈이 질문한 것은 어떻게 할만해? 그런 상황에서 정치가 불안하지 않아?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물은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엉터리 답을 하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일이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 계층 간